8월이 시작되자 장한별의 이름을 둘러싼 숫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콘서트, MBN 예능, 고향 광주 부산 전국 투어, 여기에 전성 매진 뒤 앵콜 공연 확정까지. 불과 몇 달 전 한국에서 다시 평가받던 가수가 이제는 한 달 일정만 봐도 몸값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장한별은 2026년 8월 한 달에 과연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그리고 행사 한 번, 방송 한 회, 콘서트 한 무대에 받는 출연료는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한별의 정확한 월 수입과 회당 출연료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나 제작사, 장한별 본인이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밝힌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떠도는 수천만 원대 행사비를 그대로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8월의 공개 일정과 최근의 흥행 기록을 함께 보면 한 가지는 선명합니다. 장한별의 수입 구조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국 투어입니다. 8월 1일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8월 8일 고양, 8월 22일 광주, 8월 29일 부산 일정이 이어집니다. 대전 공연은 오후 1시와 7시 두 차례로 편성됐고 티켓 가격은 R석 15만 4천 원, S석 14만 3천 원, A석 12만 1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티켓 가격에 좌석 수를 곱해 장한별 개인 수입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공연은 타프7이 함께 출연하는 합동 콘서트이고 공연장 대관료, 무대 설치, 음향, 조명, 밴드, 스태프, 홍보, 이동, 숙박, 제작비 등을 먼저 처리한 뒤 출연자 계약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화는 매출액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매진입니다. 8월 6일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대구 공연은 전성 매진 뒤 앵콜이 확정됐고 수원은 당초 두 차례였던 공연이 네 차례로 확대된 뒤 전 회차가 매진됐습니다. 8월 29일 부산 본공연 역시 한 달 전 이미 전성 매진을 기록해 12월 31일 앵콜 공연까지 결정됐습니다. 대구 앵콜은 11월 21일, 수원 앵콜은 12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장한별 개인의 티켓 파워만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아니지만 타프7의 핵심 멤버로 계속 무대에 서는 장한별에게 이런 흥행은 다음 계약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가수의 출연료는 과거 경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관객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방송에서 화제가 됐어도 공연장 좌석이 비어 있다면 몸값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유료 관객이 움직이고 공연이 매진되고 앵콜 일정까지 만들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작사와 행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가수를 부르면 사람들이 온다는 증거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에게 2026년 여름은 바로 그 증거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방송 노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한별은 무명전설 종영 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핀오프 예능 전설의 사내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8월 5일 방송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너를 사랑하고도를 부르며 또 한 번 강한 감정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장한별이 노래를 시작하고 어머니가 이어받은 뒤 서로 화음을 쌓았고 무대가 끝난 뒤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부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했지만 한국에서 다시 도전한 아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지켜본 어머니가 한 무대에 섰다는 서사가 방송을 통해 다시 확장됐습니다. 가수에게 이런 장면은 숫자로 바로 환산하기 어려워도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자산이 됩니다. 특히 장한별은 전형적인 한시장형 가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방송과 전국 투어를 소화하면서 동시에 말레이시아 활동 경력과 현지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 빅스테이지 시즌2 우승 이후 현지에서 인지도를 키웠고 2026년에도 말레이시아 맥도날드 스파이시 코리안 버거 광고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해당 광고 영상이 공개 뒤 약 6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광고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과거의 해외 스타가 아니라 지금도 브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팬덤 지표도 붙고 있습니다. 장한별은 7월 말 K탑스타 최고의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7주째 정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N투표가 곧바로 실제 수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주와 공연 기획자가 보는 것은 단순한 노래 실력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 투표와 티켓 구매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속 1위 흐름과 전국 투어 매진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은 장한별을 둘러싼 팬덤의 움직임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소비 행동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월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가장 자극적인 숫자를 던지기는 쉽습니다. 콘서트 4도시, 방송 출연, 해외 광고 가능성, 각종 행사까지 더해서 몇 천만 원 혹은 억대라고 말하면 제목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장한별이 콘서트 한 회당 고정 출연료를 받는지, 전체 투어 계약으로 묶여 있는지, 일부 매출 연동 정산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송 역시 회차별 출연료가 공개되지 않았고 광고 계약도 기간과 사용 지역, 매체 범위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8월에만 전국 투어 4도시 일정이 이어지고 방송 노출이 계속되며 이미 지난 공연의 매진 성과가 연말 앵콜로 확장됐다는 사실입니다. 장한별은 한 번의 행사로 큰 돈을 버는 구조보다 여러 수입원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연 출연료, 방송 출연료, 음원 정산, 광고 모델료, 해외 행사, 팬미팅, 브랜드 협업까지 서로 다른 통로가 동시에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연예계에서 진짜 몸값 상승은 한 건의 계약서보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 시작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한별의 이야기는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한 한국계 가수라는 표현으로 정리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무명전설 최종 3위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장한별이 탑3에 오른 뒤 전국 투어까지 이어졌고 한국에서 다시 대중인지도를 확대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팬들이 실제 공연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스핀오프 방송까지 연결됐습니다. 여기에 해외 브랜드 활동 경력까지 겹치면서 장한별은 국내용 트로트 가수라는 한 가지 틀에 갇히지 않는 독특한 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이 출연료 협상에서 상당히 강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 행사에서는 라이브 실력과 관객 호응이 중요하고 방송에서는 서사와 캐릭터가 중요하며 해외 행사에서는 언어와 현지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장한별은 이 세 가지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드문 경우입니다.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쌓은 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 행사나 글로벌 이벤트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1시간을 무대에 서더라도 단순히 노래 몇 곡을 부르는 것과 관객 소통, 인터뷰, 다양한 무대 구성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8월 29일 부산이 아니라 그 이후일지도 모릅니다. 부산 본 공연이 이미 매진된 상태에서 연말 앵콜까지 잡혔다는 것은 현재의 열기가 단순히 그만큼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객 수일까지 잡혔다는 것은 현재의 열기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원 역시 공연 확대 뒤 전석 매진, 다시 크리스마스 앵콜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도 같은 흐름입니다. 한 도시에서 공연을 끝낸 뒤 다시 같은 도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공연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팬들이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연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냉정한 조건은 있습니다. 합동 콘서트의 흥행이 장한별 개인의 단독 티켓 파워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장한별의 출연료가 정말 한 단계 더 뛰었다고 평가하려면 앞으로 단독 팬미팅, 단독 콘서트, 개인 광고 계약, 신곡 성적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단독 공연에서 어느 규모의 객석을 채우는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프7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안에서의 인기와 장한별이라는 이름 하나로 만들어내는 매출은 분명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의 장한별을 단순히 월 수입 얼마라는 숫자로만 바라보면 오히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그의 진짜 변화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몇 개나 열렸느냐에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콘서트가 남아있고 국내 일정이 끝나도 해벌리 활동 가능성이 있으며 한 도시 공연이 끝나도 앵콜이 다시 잡힙니다. 팬투표의 열기는 티켓 구매로 옮겨가고 방송에서 만들어진 서사는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한별의 2026년 8월 정확한 월 수입과 행사 회당 출연료는 공식 비공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천만 원대 숫자를 확정적으로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8월 1일 대전, 8일 고양, 22일 광주, 29일 부산으로 이어지는 전국 투어와 MBN 방송 노출, 그리고 대구, 수원, 부산 앵콜 확정이라는 흐름만 놓고 봐도 그의 시장 가치가 상승 구간에 들어섰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한별의 몸값이 단순히 무명전설 3위라는 순위 하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1년 데뷔, 긴 무명 기간,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 현지 팬덤, 광고 활동,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얻은 탑3라는 시간이 겹쳐 지금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당 출연료 숫자만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진짜 강한 가수는 오늘 한 번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도 다시 부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장한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진된 공연은 앵콜로 돌아오고 끝난 경연은 새 예능으로 이어지고 해외에서 쌓은 이름은 다시 광고와 글로벌 활동의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월 수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가장 놀라운 숫자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앞으로 잡히게 될 무대의 개수일지도 모릅니다. 장한별의 출연료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 그 답은 8월 이후 단독 공연과 신규 광고 계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